자, 녹화를 시작합니다. 자, 이제 부끄러운 대답은 웬만해선 삼가해 주시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 우리 교재 5페이지에 있는 부분이고요. 유능길의 장마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요것도 정리 다 해놓고요. 문제까지 싹 다 만들어가지고 한 200문제 정도 만들어놨어요. 그거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어쨌든 유능길의 장마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필기 몇 가지 정도 좀 하고 갈게요. 이 작품은 1973년도에 만들어진 작품인데 언제가 시간적 배경이냐면 얘들아 적어두세요. 검은색으로 6.25 전쟁 직후예요. 6.25 전쟁이 터진 직후, 전쟁 때가 시간적 배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전쟁 중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에 나가 있고요. 동만이라는 애인데 나가 있고 얘의 외할머니가 있어. 외할머니 있고요. 이 할머니랑 당연히 친할머니도 있어요. 적어두세요. 본문에서는 그냥 할머니라고 나와요. 친할머니는. 어찌됐건 이렇게 있는데요. 외할머니의 아들은 누구냐면 국군이에요. 국군. 되죠? 친할머니의 아들은 뭐냐면요. 빨치산이에요. 빨치산은 뭐죠? 북한군 인민군이에요. 즉 쉽게 말하면 뭐다? 외할머니의 아들은 남한편의 군인이고요. 친할머니의 아들은 빨치산 인민군, 북한 쪽의 군인이에요. 이해가 됐을까요? 그렇게 됐어. 그랬을 때 외할머니가 전쟁이 터져서 이 남은 가족들 먹고 살고 이 공부시키기 위해서 서울로 갑니다. 서울에 누가 살았을까요? 친할머니가 살았어. 그래서 이 같이 살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잘 살았을까 못 살았을까? 사이 좋게 지냈어요. 둘이. 되게 우리끼리 의지하면서 삽시다 사이 좋게 지내다가 둘 중에 이 외할머니 아들 국군이 전사합니다. 뭐 한 거예요? 죽었어요. 당연히 얘들아 누구 총알 맞고 죽었겠어? 북한군 빨치산의 총알을 맞고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외할머니는 누구를 증오하겠어? 친할머니, 아들, 손자. 얘를 빨치산을 증오합니다. 그래서 야 우리 아들 죽인 빨치산 빨갱이들 다 죽어버려! 막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그거 듣고 빡쳐요? 친할머니가. 그래서 둘의 갈등이 드러나는 게 이 소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됐어 얘들아? 스토리 앞부분 이게 다야. 외할머니가 서울에 와서 친할머니랑 같이 살게 되고 그때 외할머니의 아들 남한 쪽 군사 국군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빨치산 다 죽어버려! 라고 저주하니까 이 빨치산의 엄마인 친할머니가 화나가지고 둘이 갈등하는 게 이 소설의 주된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게 단순히 외할머니, 친할머니 개인과 개인의 갈등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6.25 전쟁이라든지 전쟁 직후에 실제로 갈등했던 이런 이념, 남한의 이념, 자본주의, 북한의 이념, 공산주의 이런 이념 혹은 이데올로기라고 해요. 이런 이데올로기의 갈등을 보여주는 게 이 소설이야. 이 할머니들이 각각 이념의 갈등, 우리 민족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 여기까지 됐니 얘들아? 이해 안 되는 부분? 없어? 그럼 당연히 소설이니까 얘들아 둘이 화해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친할머니의 나중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국군에서 빨치산 소탕작전이라는 걸 펼쳐요. 빨치산들 다 전멸시키자! 이런 소탕작전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걱정이 되겠어요? 친할머니가 더럽게 걱정을 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이 요 본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다시 둘이 화해를 어떻게 하게 되냐면
그래서 얘 죽었을지 안 죽었을지 모르니까 불안하면 살고 있다가 점쟁이가 와요. 점쟁이가.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야, 몇 월 며칠 몇 시에 네 아들이 올 거야. 빨치산 이 아들 올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점쟁이가 알려줘. 그러니까 당연히 얘들아, 이 70년대 때 할머니들이 점쟁이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래서 이 음식 잔뜩 해놓고 기다려요. 근데 누가 오냐면 딱 그 시간에 누가 오냐면 아들이 오는 게 아니라 구렁이가 오게 돼요. 뱀. 구렁이가 옵니다. 구렁이. 그래서 당연히 이 두 할머니 다 이 구렁이가 누가 죽고 나서 환생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들, 빨치산 이 군인이 죽어서 환생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점쟁이가 그 돌아온다라고 하는 시간에 딱 구렁이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둘 중에 누가 기절하겠어? 친할머니가 기절해.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나와, 구렁이 나오는 부분. 친할머니가 기절해. 그래서 대신 외할머니가 나와서 아유 진짜 왜 저승에 안 가고 이렇게 고생해. 물러가 이렇게 달래줘요. 그리고 머리카락도 불태워가지고 제사 같은 거 지내줘요. 그랬더니 구렁이가 갑니다. 가지 않고 거기서 버티고 있다가 어찌됐건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잘 봐 얘들아. 물론 모성애는 아닙니다. 모성애는 아니고요. 이 구렁이라고 하는 미신, 샤머니즘, 전쟁이의 말 이런 것들은 다른 미국이나 그런 나라들은 이런 거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죠? 이거는 어느 나라만의 특징이야. 모성애 플러스 샤머니즘을 믿는 거. 한국이야. 그래서 우리 민족의 동질성으로 인해서 남한과 북한이 다시 나중에 그래서 친할머니가 우리 아들 대신 보내줘서 고마워요 하고 화해한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할머니 일주일 뒤에 죽어. 어찌됐건. 그래서 어찌됐건 이 남한과 북한이 절대 화해할 수 없다예요? 아니야. 이 소설의 주제는 뭐다? 이 우리나라만의 특징, 동질성으로 남한과 북한에 다시 이걸로 인해서 남북한이 뭐 할 수 있다? 화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이야기해 주는 게 이 소설이야. 너무 깔끔하다 그냥. 응? 이해됩니까? 채은 씨 이해됩니까? 그럼 보자. 그래서 어쨌든 너무 많이 봐야 돼. 다 정리해놨긴 했는데 구렁이의 의미는 좀 나중에 보고요. 장마의 의미는 뭘까요? 맞아요. 이 시간적 배경이 장마철이긴 해요. 여름. 그게 동글뱅이 1번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뭘 의미하냐?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장마는 금방 그쳐 안 그쳐? 안 그쳐. 오랜 시간 동안 갈등하는 누구의 갈등을 나타낼까요? 그렇죠. 남한과 북한, 즉 우리 민족의 갈등이 의미하는 게 장마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당연히 외할머니, 친할머니 화해했을 때 비가 어떻게 됐겠어? 그쳐요. 실제로. 이해되시죠?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정리를 해놨는데 그럼에도 이제 까먹을까봐 정리하고 갈게. 그래서 구렁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의미하냐면 1번 죽은 누구를 의미해? 아들, 삼촌을 의미합니다. 서술자가 나기 때문에 어리네. 그렇게 되고요. 두 번째는요. 할머니 혹은 남북한의 화해 혹은 갈등 해소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그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나 시비 걸고 싶은 거 없죠? 너무 완벽하죠?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갈게 얘들아. 그래서 불쌍한 것 대사네요. 불쌍한 것
혼잣말을 남기면서 외할머니는 내 곁을 떠났다. 그러니까 이 불쌍한 것, 이건 누구의 대사야? 외할머니가 나에게 하는 대사예요. 이 나라고 하는 서술자를 집중하셔야 돼요. 이게 또 출제가 많이 돼요. 장마에서. 우선 나라고 하니까 서술자는 1인칭이야, 3인칭이야? 1인칭이란 말이야, 얘들아. 적어두세요. 1인칭이고요. 오, 쉣, 왜 이래? 관찰자의 역할을 합니다. 되시죠? 그래서 누구와 누구의 갈등을 관찰해 주는 거겠어. 맞아요. 외할머니와 친할머니가 주인공이야, 얘들아. 이 둘의 갈등을 관찰해 주는 역할을 해. 그래서 어쨌든 이거의 중요한 서술상의 특징은 뭐냐면 이 1인칭 관찰자가 첫 번째는 유년 시절에 내가 나와요. 유년, 어렸을 때의 내가 할머니들의 갈등을 이야기해줘. 되나요? 요게 동글뱅이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갑자기 이 유년 시절에 내가 커요. 성장 후에 내가 회상을 하는 서술자 두 개입니다. 어렸을 때의 서술자, 성장 후에 회상을 하는 나 서술자, 이 두 부분의 서술이 나타납니다.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효과를 알아야 돼, 얘들아. 당연히 이 주인공 외할머니, 친할머니들의 갈등을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멀리서 얘기해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건을 더 객관적으로 보겠어요? 주관적으로 보겠어요? 그렇죠? 적어두세요. 조금 더 사건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효과가 있는 거야. 지가 싸우는 게 아니라 싸우는 걸 관찰해주고 알려주는 거니까. 이해됐나요? 뭘 빼먹은 것 같지? 그 다음 또 이런 거 마찬가지야. 사실 남한과 북한의 갈등이라는 게 이야기하기가 가벼운 주제야, 무거운 주제야? 무거운 주제인데 그래서 어린아이의 입장으로 얘기하니까 이런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남북한의 이념을 말하기에 부담이 적어지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입장이니까, 순수한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이해됐나요? 요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아. 그치, 얘들아? 어찌됐건 장면은 뭐다? 외할머니가 나한테 어휴 불쌍한 것 혼잣말을 남기면서 나의 곁을 떠났고요. 구겨진 무명 치맛자락을 소리 없이 끌면서 마루로 나서는 외할머니의 뒷모습을 나는 실눈을 뜨고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얘들아 장면이 어떻게 되는 거야? 외할머니가 아유 불쌍한 것 하고 내 곁을 떠나갔어. 나는 그걸 실눈은 뜨고 지켜보고 있었다는 건 나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적어두세요. 자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데? 됩니까? 그래서 방금 그 중얼거림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몰랐어. 중얼거림이 뭐였는데? 그렇죠. 불쌍한 것이에요. 할머니가 아유 불쌍한 것. 이 중얼거림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는 나는 모른다. 왜 모르는지 나오겠죠? 불쌍한 사람은 내 주위에 너무 많았다. 우선 일선은 뭐냐면 얘들아 전쟁터가 있으면 맨 앞을 뭐라 그러죠? 전방, 그죠? 맨 전방. 북한하고 싸우는 맨 앞, 얘들아. 그 전방에서 전사한 외삼촌이 그렇다.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된다? 내가 생각하는 불쌍한 사람이 주위에 많대요. 그 동글뱅이 1번이 누구인 거야? 그렇죠? 일선 전투에서 죽은 외삼촌이 그런 거야. 죽었으니까 당연히. 됩니까? 그래서 이 줄거리를 알고 보면 얘들아 되게 쉬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고 사실은 동글뱅이 2번 나 역시도 몹시 불쌍한 처지에 있었다. 두 번째로 불쌍한 인물이 누구야? 자기 자신인 거야.
좀 TMI라서 이 나라고 하는 서술자 이름은 김동만이에요. 그러면 내가 나를 왜 불쌍하게 생각하는지를 봐야 되더라. 이 부분도 이제 모의고사에 한번 나온 적은 있어요. 형사한테서 양과자를 얻어먹은 사건 이후로야. 양과자는 무슨 과자죠?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서양에서 온 과자 초콜릿인데요. 이게 뭐냐면 얘들아, 이 생략된 부분인데 이 형사가 있는데요. 이 형사가 북한군 빨치산을 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형사가 누구한테 접근한 거야? 동만이한테 접근한 거야. 그래서 이 양과자 초콜릿 주면서 야, 니네 삼촌 어딨어? 니네 삼촌 빨치산 어딨어? 그거 알려주면 이거 줄게. 초콜릿 준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말해요, 안 말해요? 말해요. 아, 며칠 전에 우리 삼촌 집에 왔었어요. 말했어요. 양과자를 얻어먹은 사건을 말한 거야. 그래서 이 삼촌은 아니고요. 동만이 아빠까지 형사한테 끌려가서 이렇게 조사를 받거든요. 어찌됐건 그 사건 이후로 나는 근 달 소수간이나 한 달 정도예요. 한 달 정도 줄곧 울 안에만 울이 뭐예요? 방 울타리예요. 집안이겠지, 집안. 집안에서만 틀어박혀 근신하면서 근신할 것을 명령한 아버지와 너 왜 형사한테 그런 말 했어? 너 집안에만 있어! 근신해! 라고 말한 아버지와 용서할 권한을 가진 할머니의 눈치를 살피는 신세였다. 이 할머니가 누군데? 친할머니야. 빨치산의 할머니. 당연히 자기 아들에 대한 걸 말했으니까 형사한테. 그래서 내가 불쌍한 거예요. 내가 불쌍한 이유는 뭐라고요? 누구에 대한 정보를 형사한테 말했어? 삼촌 빨치산에 대한 정보를 초콜릿 받고 말해줬어. 그래서 첫 번째로 누가 빡쳤어? 아빠. 그래서 아버지가 너 울 안에만 있어. 집 안에만 있어. 하고 근신할 것을 명령한 아버지. 그리고 용서할 권한을 가진 누구? 친할머니가 빡쳐 있어서 눈치를 보고 있었다. 요거야. 됐나? 응. 왜냐면 이 집안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할머니, 외할머니, 친할머니인데 지금 화난 할머니는 친할머니니까. 이해되지? 그러나 가장 불쌍한 건 이게 동그라미 3번이겠죠, 얘들아? 가장 불쌍한 사람은 바로 누구다? 외할머니 자신이었을지도 모른다. 됐죠? 이게 다 누구 생각인 거야, 얘들아? 서술자인 동만이의 생각인 거야. 그래서 마루 끝에 앉아서 구름에 덮인 건지산이라고 하는 산 근방을 바라보는 외할머니의 모습은 몹시도 허전해 보았다. 그럼 얘들아, 마루에 앉아서 건지산 쪽을 이렇게 바라보는 할머니는 누구를 그리워하는 거겠어? 외삼촌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자식을 그리워하는 거야. 왜냐면 작품에 나오지만 요 건지산 근처에서 전투를 하다 죽었다 그러거든. 됐나요? 이해되지? 그래서 전사통지서를 받던 날에 누구의 전사통지서? 외삼촌. 그날에 저녁에 본 강하고 두렵던 모습은 도저히 할머니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때는 막 할머니 두려워하고 막 얘기했지만 지금은 아들 죽어서 허전하게 이렇게만 있는 거예요. 그때의 모습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제는 시들 대로 시들어버린 먼 산을 바라보는 먼 산 바라기 누구야? 외할머니인 거야. 이 먼 산 바라기로 우두커니 앉아있는 초라한 할멈 하나가 있을 뿐이다. 초라한 할멈은 누구야? 외할머니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초라하다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누가 느끼는 인식이야? 동만이 내가 느끼는 인식이야. 그래서 고역에서 해방된 기분은 그 측은한 모습으로 하여 금세 지워지고 말았다. 우선 중략 부분을 먼저 볼게요. 중략 부분엔 뭐가 나오냐면 얘들아,
먼저 한번 볼게요. 먼저 볼게. 중략 부분은 짧은데. 중략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이 빨치산 아까 얘기했던 거거든요. 소탕 작전을 정부가 핍니다. 그죠? 그러니까 누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친할머니가 걱정해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되게 짧아요. 어쨌든 중략 이후에 B 부분이에요. 어머니나 이모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어. 빨치산 삼촌이 어떻게 됐는지 그래도 이 기분이 괜찮은 편이었다. 근데 무엇보다 우려되는 건 할머니, 친할머니와 외할머니 간의 불화였다. 이 소설의 주된 갈등이야. 잘 봐. 여기서부터 조금 잘 보세요. 외삼촌하고요. 국군. 이모를 공부시키기 위해 살림살이를 정리해서 서울로 떠났던 외가 이게 누구네 가족이야? 읽으라는 게 아니고 친할머니야? 외할머니야? 외할머니 집안인 거야. 전쟁이 나서 외삼촌하고 이모 공부시키기 위해 서울로 왔던 외할머니 집안이 됩니까? 어느 날 보퉁이 보따리입니다. 보따리 짐을 꾸려들고 느닷없이 우리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러면 얘들아 왜 할머니가 보따리 짐을 챙겨서 친가 우리들 앞에 나타난 거야? 피난 와서예요. 6.25 전쟁을 피한 피난을 간 거야. 이해됐죠? 어찌됐건 그때 사랑채 방을 비우고 야 저기 있는 방 비우고 같이 지내요. 지내기를 먼저 권유한 사람은 누구다? 할머니였어요. 친할머니가 아유 괜찮아요. 저 방 비우고 저기서 살아요. 먼저 권유한 건 친할머니야. 됐나요? 또 난리가 뭐야 난리? 전쟁이야. 전쟁이 끝나는 날까지 늙은이들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요 라는 말을 여러 번 들을 수 있었어. 그러면 처음에 친할머니, 외할머니 사이가 어땠다? 좋았어요. 좋았어. 굿. 둘 사이가 좋았어.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 사돈댁 누구예요? 외할머니, 친할머니 이 댁은 사실 말다툼 한 번 없이 좋게 지내왔다. 됩니까? 근데 수복이 돼요. 수복이 뭘까요? 이야, 여기 세 명 다 이 문과 아닙니까? 수복이 뭐예요? 이야, 수복은 뭐냐면 얘들아 6.25 전쟁에서 북한한테 이렇게 밀렸다가 어디를 되찾은 걸까요? 복구한 걸까요? 수도인 서울을 되찾은 게 수복이야. 이야, 여기서 일본어 선택한 사람 역시 매국노라서 다들 이런 거군요. 어쨌든 수복이 되어 완장을 두르고 설치던 삼촌이 인민군을 따라 어디론지 쫓겨봐 버리고 그때까지 대나무밭에 속에 굴을 파고 숨어 의용군을 피하던 외삼촌이 국군에 입대하게 됐어요. 외삼촌은 국군에 입대했고 그래서 양쪽에 다 각기 입장을 달리하는 근심거리가 생긴 거야. 왜요? 삼촌은 어디 들어갔으니까? 북한 빨치산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지? 이 외삼촌은 어디로 들어갔어? 국군, 의용군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각기 남북한 입장을 달리하는 이 집안의 근심거리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뒤로도 겉으로 드러나는 두드러진 변화는 없었다. 이 얘기는 누구 사이가 계속 친한 걸 유지했다라는 거야? 양가, 외할머니, 친할머니 사이에 변화는 없었어. 네 아들은 빨치산, 내 아들은 국군. 이런 둘의 사이가 그냥 괜찮았어요. 그러던
두 분 사이에 밑줄을 치세요. 별표하세요. 미안해, 세모. 얼추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금세모. 저 사건이래요. 저 사건이 뭐냐? 그게 짝대기인데 내가 모르는 낯선 사람의 꼬임에 빠져서 과자를 얻어먹었을 때야. 그럼 내는 누구야? 동만이야, 서술자가. 낯선 모르는 사람 누구야? 형사의 꼬임에 넘어가서 과자 뭐야? 양과자 초콜릿을 얻어먹은 그 일로 할머니의 분노를 샀대. 이놈의 자식! 그러면 이 할머니는 어떤 할머니야? 친할머니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우리 아들 팔아먹은 놈! 이렇게 되면서. 됐나? 네. 그래서 할머니의 말을 옮기자면 그러니까 이제 누구 말을 인용하겠어? 친할머니의 말이야. 나는 짐승만도 못하고 과자 한 조각에 삼촌을 팔아먹었고 천하의 이 무지막지한 사람인 백정, 넌 노비 같은 놈이야. 누구한테 한 말이야? 동만이한테 한 말이야. 너무 말넘심이에요. 그죠? 어찌됐건 그래서 어떻게 됐다? 외할머니가 유일한 내 편이 되어줘서 궁지에 몰린 외손자를 감싸고 외손자 누군데? 대답. 동만이를 감싸고 역성을 드는 바람에 너무 쉽다, 그지? 그러니까 뭐 안 준 것 같아. 역성의 뜻이 뭐죠? 뭔가 이 좋은 접근이었어. 한자로 분석한 것 같은데 그렇기보단 역성은요 한쪽 편만 들다라. 어려운 단어예요, 사실. 이런 걸 줘야 돼, 사실은 별표로. 어른들도 잘 모를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는 바람에 할머니는 그때 단단히 비위가 상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얘들아 잘 봐. 비의 서술이 되게 긴데요. 결국은 간단해요. 처음에 외할머니, 친할머니 사이가 좋았어요, 나빴어요? 좋았어요. 근데 동만이가 생각했을 때 두 사람 사이가 틀어진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이 삼촌의 초콜릿 받고 팔아 넘겨서 누가 화냈어? 할머니, 친할머니가 빡쳐서 말넘심을 했는데 누가 날 감싸줬어? 외할머니가 감싸줘서 그때부터 둘 사이가 나빠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지? 이게 다시 위로 올라가서 얘들아 표시해보자. 여기가 동글뱅이 또 1번이에요. 두 사람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원인 1번이 요거야. 내가 양과자 때문에 형사한테 삼촌을 팔아먹고 나서 할머니가 내 편 들어줘서 둘이 싸운 것 같아가 동만이가 생각하는 둘이 싸우는 원인 1. 됐나? 그 다음이 여기 얘들아 다음으로가 동만이가 생각하는 둘이 싸우는 원인 2야. 여기 커피 맛있네. 해도 됨? 두 분을 아주 갈라서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는 전사 통지서를 받은 그 이튿날에 왔다. 누구의 전사 통지서죠? 외삼촌이지, 그치? 전사 통지서, 외삼촌 죽었어요? 통지서를 받았어. 근데 먼저 복장을 지른 쪽은, 먼저 짜증나게 한 쪽은 외할머니였다. 왜 그런지 보자. 그날 오후도 장대 같은 표현 방법? 직유법. 벼락불이 건지산 날망으로 푹푹 꽂히는 험한 날씨였는데 이런 것도 한번 볼게요. 보면 날씨가 지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비가 막 내린단 말이야. 험한 날씨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작품의 배경이 두 사람의 갈등을 뭐 하겠어요? 심화하는 것도 맞고요. 암시하는 부분이야. 이제 둘의 갈등이 나타날 거야. 분위기를 형성해 주는 거야. 어찌됐건 그런 날씨였는데 마루 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외할머니가 벼랑간 무서운 저주의 말을 퍼붓기 시작한 거야. 전사 통지서를 받고 누구한테 저주의 말을 막 했겠어? 북한군 빨치산에게 저주의 말을 막 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 듣고 누가 빡쳐? 빨치산의 엄마. 친할머니가 빡치는 거야. 잘 봐. 저주의 말 나옵니다. 더 쏟아져라. 어서 한번 더 쏟아져서 바우세, 바위입니다. 바위 사이에 숨은 뿔갱이 뭐겠어요? 북한군 빨갱이입니다. 빨갱이마저 다 쓸어가거라 해요. 얘들아 이게 왠지 조금 알긴 하셔야 되는데 아까 우리나라가 누구 소탕 작전을 펼쳤다 그랬어? 빨갱이, 빨치산 소탕 작전을 펼칩니다. 그것 때문에 당연히 누가 다 숨어 있겠어? 북한군이 다 숨어 있어. 왜냐면 우리가 서울까지는 다시 찾았기 때문에 다 숨어 있는 거야. 남한에 남아있는 애들은. 그죠?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야, 외할머니가? 야, 이 장대 같은 비 더 쏟아져 아주. 막 깨끗하게 해서 바위 사이에 숨은 저 빨갱이 놈들 다 쓸어가 버려라. 저주하는 겁니다. 됩니까? 나무 틈색이 뭐겠어요? 나무 틈 사이에 엎어져 있는 빨갱이. 숯덩이 같이 싹싹 끄슬러 가라. 됩니까? 비야, 한 번 더, 한 번 더, 옳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소리를 듣고 식구들이 마루로 몰려들었으나 모두들 어리둥절해서 외할머니를 말리는 사람이 없었고요. 벼락에 맞아 죽어 넘어지는 하나하나의 모습이 눈에 선이 보인다는 듯이 그럼 누가 벼락에 죽어서 넘어가는 거야? 맞아요. 북한군 빨치산이 벼락 맞아서 하나둘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이 눈에 보인다는 듯이 외할머니는 더욱더 기운이 나서 빨치산이 득실거린다는 저 건지산에 대고 계속 저주를 쏟아내렸다. 됩니까? 그러니까 얘들아 그걸 보고 아유 저 늙다리 옆에 내가 뒤지려고 환장을 했어. 이거 누구 말이야? 친할머니 대선 거예요. 이해되시죠? 작품의 내용을 대충 이렇게 설명 듣고 들어가면 다른 부분도 이렇게 쉬워. 됐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볼게요. 그러자 안방문이 우당탕 열리면서 악한 의도를 가득 담은 할머니의 얼굴이 불쑥 나타났다. 그럼 이 할머니 누군데? 친할머니야. 안방에서 있다가 막 빨치산 저주하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외할머니를 능히 필적할 만한 인물이 그제까지 집안 한쪽에 도사리고 있었음을 나는 뒤늦게 깨닫고 긴장했다. 그럼 이거 누구예요? 외할머니의 필적할 만한 인물. 친할머니인 거예요. 그럼 얘들아 요거 누구 대사인지 봐봐. 여기죠. 여기가 시방 뭐죠? 오 발음이 좋은데? 시방 뭐죠? 지금. 여기가 지금 누구 집인 종 알고 종이 뭐겠어? 줄. 누구 집인 줄 알고 저 지랄이야? 지랄이? 그럼 이거 누구 대사죠? 할머니. 어떤 할머니? 친할머니 대사예요. 국어 하면서 제일 좋은 순간이 이거예요. 이 합법적으로 욕을 할 수 있는. 그죠? 어쨌든 옆에서 흔들어 깨우는 바람에 갑자기 잠꼬대를 그친 사람처럼 외할머니는 멍멍한 눈길로 주변을 살펴보았다. 친할머니가 더 뭐라고 하니까 잠깐 당황한 거야. 그랬더니 누구 대사인지 또 맞춰봐. 보자 하니까 참말로 눈꼴 시려서 볼 수가 없네. 너 은혜를 왼수로 갚는다더니 그 말을 거기를 두고 하는 거구나. 그럼 잘 봐. 이거 누구 대사일까? 오 똑똑한데? 그럼 잘 봐 얘들아. 보자 하니까 참말로 눈꼴 시려서 그 외할머니가 저주의 말 퍼붓는 거 볼 수가 없대. 외할머니 너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그럼 친할머니가 외할머니한테 준 은혜가 뭔데? 그렇죠. 거두어 준 거예요. 피라놓은 외할머니 가족을 거두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거기 너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그럼 이 거그가 누구야?
외할머니죠. 그죠? 그쪽을 두고 하는 말이구나. 이런 뜻이야. 그래서 올 때 사투리야 얘들아 다. 올 때 갈 데 없는 신세 하도 불쌍해서 들어앉아 농게 놓으니까 이런 뜻이야. 그러면 여기 올 때 갈 데 없는 이 신세는 누구의 신세? 외할머니의 신세죠. 그죠? 놓으니까는 어디까지야? 놓으니까는 아이도죠. 그죠? 이제는 아이도 어른도 보겠어. 어른도 몰라보고 가진 안양께 요것도 다 사투리이긴 해요. 가지는 가진이야. 온갖 이런 뜻이야. 가진. 안양계는 뭐냐면요. 황당한 말이거든요. 쉽게 풀이하면 황당한 말이야. 그럼 얘들아 잘 봐. 외할머니가 불쌍해서 집안에 들어앉혀 놓으니까 이 온갖 황당한 말을 다 부린대요. 그럼 이 황당한 말 안양계가 뭐죠? 북한군을 향해 이 저주를 퍼붓는 안양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미쳐도 너 곱게 미쳐야지. 그렇게 뭐죠? 흉악스러운 마음을 먹으면 대대로 오히려 거꾸로 그쪽한테 날배력이 내리는 법이요. 뭔 소리다? 아까 여러분이랑 똑같죠? 선생님이 돈 내주는데 그렇게 흉악스러운 마음을 먹으면 거꾸로 그쪽한테 날벼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쪽이 누구야? 외가 쪽이죠. 그쵸? 저주의 말을 퍼붓는 외가 쪽한테. 아주 이 교훈이 보이죠. 그죠? 어찌됐건. 볼게요. 당장 그래서 땅바닥에 매어 꽂을 듯한 기세로 상대방의 서슬은 기세예요. 기세를 다 잡고 나더니 그러니까 이 상대방은 누군데? 외할머니잖아. 외할머니의 기세를 다 잡고 나더니 할머니는 이제 사뭇 훈계조가 됐다. 훈계 뭐 하는 거죠? 가르치는 잔소리하는 말도로 바뀌었대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이 C도 누구의 대사인 거야? 친할머니의 대사가 되는 거야. 훈계조로 바꾼 거야. 이제 훈계합니다. 아니 거기가 그쪽이 그런다고. 그쪽이 누구야? 외가 쪽 네가 그런다고 죽은 자석이 살아나고. 죽은 자석이 누군데? 외삼촌이 살아나고. 에? 산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을 썸부른가? 그럼 여기서 친할머니가 생각하는 이 산 사람이 누군데? 예? 삼촌이죠. 삼촌. 북한군 다 죽으라고 지금 저주의 말을 하니까. 네가 그런다고 산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을 것 같니?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빚감도 말어라고 합니다. 힘들다. 그래서 빚감도 뭐냐면요. 뭐 얼굴 내밀다 뭐 이런 소리야. 어쨌든 뭐다 너 그딴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얼굴 내밀지 마라. 조금도 하지 마라. 뭐 이런 뜻이야. 어찌됐건 인명은 제천이다. 인명이 뭐예요? 이거 왜 이렇게 반짝거려? 혹시 굿노트 쓰는 사람 있나요? 어쨌든 얘들아 인명은 뭐야? 사람의 목숨이야. 당연히 제천은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하늘. 그래 제천.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다 이런 거야. 그래 이거 무슨 세계관? 운명론적 세계관이지. 그지? 사람의 목숨은 제천 하늘에 있다고. 다 자기 타고난 뭐예요? 목숨 인생대로 살다가 가는 것이야. 할머니한테 계속 잔소리하는 거야. 그러고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가는 것은 부모죄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죽은 거야?
외삼촌이 죽은 것은 누구 탓이라는 거야? 부모? 외할머니 탓이라는 거야. 이 친할머니도 조금 이제 선을 넘자. 적당히 해야지. 어찌됐건. 그래서 이게 뭐라고 써 있는 거야? 부모들이 전생에 죄가 많았기 때문에 자성놈이 뭐죠? 자식놈을 앞세워 놓고는 이 뭐야 이거 태파여 그래프를 왜 넣어? 놓고는 뒤에 남아서 그 고통을 다 감당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외삼촌이 죽은 것도 누구? 부모들이 전생에 죄가 많기 때문에 누구 탓이라는 거야? 외할머니 탓이라는 거야. 아유 거슬리게 이거. 그래프예요. 적당히 해야지. 안 한다고 그래프. X는 이어서 그래프만. 이렇게 해볼게. 아니잖아. 적당히 해야지. 잠깐만 얘들아 이게 안 지워졌어. 자. 얘들아 다시 킬게. 별게 다 날 괴롭히네. X 생각해보니까 뭘 X는 했다고 그래프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어찌됐건 얘들아 그래서 보자. 어쨌든 자식이 죄가 많아서 자식놈을 앞에 세워서 뒤에 그 고통을 네가 다 감당하게 만드는 거야. 애시당초에 자기 팔자 소관이 그런 걸 가지고 누구를 탓하고 말 것이 없다. 낫살 줄임말인데 뭘까요? 나이살이에요. 대체 얼굴을 어떻게 줄이면 낫살이 되죠? 나이살이 그만큼 60줄에 앉아있으면 나이가 60 정도 되어 있으면 조그맣게 부끄러운 정도. 종이 뭐였죠? 부끄러운 줄도 알아야지. 나이살이 60 정도 됐으면 부끄러운 줄도 알아야지. 응? 그랬더니 얘들아 이제 누가 반격을 해야 돼요? 외할머니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그래 나가 누구야? 외할머니야. 전생에 죄가 많아서 아들놈 먼저 보냈다 치자 그래. 그러면 누구는 복을 휘어지게 짊어지고 나와서 너 아들 농사를 그따구로 지었냐? 누구를 잘못 키웠다라는 거야. 삼촌 잘못 키웠다라는 거지. 하고 외할머니도 앙칼지게 쏘아붙였다. 지금 동만이가 이걸 계속 관찰해서 알려주는 거야. 그랬더니 누구의 대사겠어? 예? 친할머니가 이 외할머니의 대사 듣고 반격을 해야 되겠지. 저놈의 옆편네 말하는 것 좀 봐라. 참말로 죽으려고 환장을 혔는 게비. 내 아들이 왜 어디가 어찌간데 그래. 어디가 어째서 그래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누구 대사야? 외할머니 대사죠? 생각해보면 알 것 같은데? 약 올립니다. 좋은데 오늘? 됩니까? 자, 자기 죽은 다음에 자기가 여기 쓸게요. 좀 어렵네. 자기가 죽은 다음이에요. 지사는 뭘까요? 제사 지내줄 놈 하나 없으니까야. 됐지? 그러니까 얘들아 저는 누구야? 자기. 외할머니지. 외할머니 너 지가 죽은 다음에 제사 지내줄 놈 하나 없으니까 남들도 모두 그러는 줄 아는가 본데 하는 거야. 누구 대사야? 친할머니 대사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거의 말넘심 할 말은 다 했는데 그제서야 아유 그만들 좀 해요 말리는 거야. 우리 순철이는
끄떡도 없다. 끄떡도 없어. 그럼 얘들아 말합니다. 그만들래요 하니까 우리 순철이는 끄떡도 없어. 절대 안 죽을 거야. 그럼 이거 순철이는 누구겠어요? 뭐? 삼촌. 그렇지. 외삼촌이 이미 죽었으니까. 우리 빨치산 개 아들 순철이는 끄떡도 없어. 끄떡도 없어. 무슨 일이 생겨야만 네 속이 시원할 테지만.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야 외할머니 속이 시원하겠어? 죽어야. 그치? 근데 순철이 개는 소내기 새도 요리조리 뚫고 다닐 애야. 보다 순철이 개는 소내기 뭘까요? 소나기 그 빗방울 사이사이도 이렇게 막 피해 다닐 애야. 그 소리는 순철이는 어떻다는 소리야? 날렵하다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국군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붙잡힐 리가 없다 이 소리야. 됩니까? 그랬더니 아이 진짜 그만들 하라니까요 하고 아버지가 한 번 더 짜증을 부렸다. 이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거 형사가 찾아와서 야 너희 그 삼촌 어딨어? 해서 초콜릿 주는 부분 하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 뭐야 어디 갔어? 이 점쟁이가 빨치산 삼촌 언제 몇 시에 올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시간에 구렁이가 딱 나타나서 친할머니가 기절. 죽은 그 아들의 환생인 줄 알고. 그래서 대신 외할머니가 위로해주면서 아유 그러지 말고 이제 저승으로 가 하면서 머리카락 불태우고 이 보내는 장면. 그래서 친할머니가 깨어난 다음에 고마워요 하고 화해하는 부분. 이해되시죠? 그 부분이 많이 나오고요. 제가 다 자료 만들어놨어요. 문제 풀게 되실 겁니다. 그 정도고요. 우리는 1번부터 2번까지 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준비 시작. 또 힘들다. 이제 깨달았어. 이제 매 시간 좀 이 음료를 쏠까봐. 그러니까 이제 좀 덜 지루해야 하는 것 같아. 지금 같으면 사실 채연이 거의 그 쓰러지기 직전의 그 표정이어야 되고, 민채는 살짝 졸고 있고, 이 민찬이는 이 꾸역꾸역 대답하고 이러는데, 훨씬 나은 것 같네. 깨달았다. 아니면 내 수업마다 엽떡을 보이시는. 그냥 여기에 그 스시 장인을 불러서 출장 뷔페를 할까? 하면서 음악하시고 한 점씩.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아마 이거 뭐야 하고 니네 대답 못할 때 답답해서 그 사람이 뭐예요 이렇게 대답할 거야 아마. 이게 아니라 쳐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객관하면 주관적이지. 맨 처음에 설명하거든. 할머니의 말을 할머니가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객관적이지? 문장이 너무 긴가? 알려주지 말걸. 복수하기 전에 가만히 있어.
하나 문학의 꿀팁은요. 헷갈리는 게 있으면 거기에 집착하지 마. 완전히 개소리 하나만 그냥 처음에 그 직관 하나만 딱 믿고 찍어 얘들아. 그게 정답일 가능성이 높아. 개 맞을래? 근데 주동 인물은 무슨 말이야? 주동 인물은 주인공이야. 주인공은 나. 할머니라고 몇 번을 말했어. 그럼 1인칭 주인공 시점이겠지 그러면? 자 얘들아 이 답을 이 처음에는 다 셋 다 찍었는데요. 이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최종 정답을 찍으세요. 아니야 하지 마. 그래 아니야 하지 마. 너희의 이 직관을 한번 보겠어. 마지막 바꿀 기회입니다. 그대는 이거 확정이야? 그대는요? 확정이야. 그대는요? 바꿔 안 바꿔? 자 보자 얘들아. 앞에부터 한번 볼게. 자 1번이에요. 이걸 틀리면요. 좀 이따 잠깐 봅시다. 1번 할머니는 내가 형사에게 삼촌에 대한 정보를 넘겼다고 생각하니? 그렇지. 그러니까 화내겠지. 2번 외삼촌이 국군에 입대하자 할머니와 외할머니 사이에 불화가 시작됐다. 아니죠. 그죠? 둘의 불화는 왜 시작됐어? 정복한 것 때문에 생겼지. 금이 가기 시작했다. 3번 외할머니는 아들의 전사통지서를 받은 이후 삼촌이 속한 빨치산 저주했다. 맞아 틀려? 맞지? 저주의 말을 퍼부었어. 그죠? 여기까지 다 맞았을 것 같아. 근데 얘들아 이거 한번 볼게. A 부분에서 1번 불쌍한 사람 초라한 할머니 누구야? 외할머니야. 이 표현을 통해 주동인물 뭐라 그랬어? 맞아. 주동인물인 주인공이 할머니에 대한 나의 주관적인 인식 맞아 틀려? 맞아요. 나의 생각이니까. 2번 A의 관찰자인 나 동만이는 눈에 비친 외할머니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했어요? 했죠. 주동인물이 처지에 대한 정보를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서술자에 비해서 당연히 얘들아 봐봐. 1인칭 주인공 서술자면은 내 이야기를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속마음을 알아 몰라? 알아. 그러니까 사건이라든지 서술을 더 어떻게 하겠어 얘는? 주관적으로 하겠지. 내 입장이니까. 그지? 어쨌든 미안해. 근데 이 주인공 시점에 비해서 객관적이다. 맞아 틀려? 맞죠. 그죠? 됐나? 3번이 논란인가요? B. 할머니의 말을 옮기자면 누구의 말을 옮겼어? 친할머니의 말을 옮겼어. 그 표현을 통해 부차적인 인물은 당연히 주인공이겠어? 서브겠어? 부차. 서브야. 서브 인물인 나에 대해 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태도를 객관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얘들아 잘 봐. 할머니에 대한 태도를 주관적으로 얘기하면 할머니 입장에서 얘기했겠죠. 근데 얘는 어떻게 객관적으로 제시한 거야? 할머니의 말을 훼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어떻게? 그대로 인용한 거야.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서술자한테 전달해 준 거야.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내가 해석하거나 내 입장에서 변형해서 알려준 거야? 아니면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독자들한테 보여준 거야? 근데요. 예. 할머니의 입장이면 주관적인 그거 아니에요? 할머니 주관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할머니의 태도를 객관적으로 보여줬다 이거죠. 있는 그대로 내 입장에서 해석하거나 고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제시해주고 있다고. 할머니의 그 주관적인 태도를 객관적으로 보여줬다고. 이해됐니? 그러니까 맞는 거라고. 4번은 나아가 주동인물인 할머니, 외할머니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맞나요? 멀리서 관찰해 주니까.
그들 사이에 벌어진 일을 요거 빼먹었네. 요약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얘들아 요약적 제시 어디 나와 B에? 요거 내가 설명을 빼먹었어. 어디 나올까요? 지원다. 자 얘들아 봐봐. 처음부터 쭉 가가지고 여기까지 뭐 둘이 사이가 괜찮았다가 할머니가 피란을 와서 우리 집에 살았다가 둘 사이가 좋았다가 요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주고 있어. 요약적으로 요약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에요. 요약 제시가. 여기를 내가 빼먹었어. 미안해. 다른 거 설명하느라 빼먹었나 봐. 어찌됐건 그러니까 4번은 맞아. 5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그렇죠. 무슨 할머니와 외할머니와 내가 사이가 가까워졌던 적이 없어.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한다 그랬잖아. 또 하나 더 틀렸어. 최적, 양상, 주관적. 정확히 어디가 틀렸죠? 그렇죠. 두 인물 사이의 갈등을 주관적으로 말했어, 객관적으로 말했어? 객관적으로 하는 게 이 1인칭 관찰자 시점의 효과라고 처음에 적어줬잖아요. 그죠?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것까지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 맞은 사람 손. 그렇게 됩니다. 왜 안 들죠? 맞은 거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2번은 제가 보기엔 다 맞았고요. 여기까지고요. 혹시 장마 질문? 괜찮지 얘들아? 지금까지 한 거 중에 제일 쉽지? 어찌됐건 그 정도까지 하고요.